보통 가습기 하면은 언제, 물론 이제 집에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습기 하면은 보통 언제 많이 찾습니까? 첫 번째 이제 아기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 뭐 좀 컸을 때는 없을 수도 있지만, 완전 갓난아기 태어났을 때는 가습기 필수로 갓난아이 키우는 과정에 가습기를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사용하게 되고, 또 언제 사용합니까? 가습기 찾는 순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구비해서 같이 가져다 두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습기입니다. 그렇죠? 그 건조하면 특히 이제 자는 동안에 밤에 수면하는 동안에 건조하게 되면 단순히 뭐 목이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건조하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몸 입장에서는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건 면역의 1차 기관은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많이 배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점막이잖아요. 점막. 그 호흡기, 코 안의 점막, 기관지, 입으로 숨 쉬는 이 기관지의 점막이 점막이라는 건 좀 젤리처럼 촉촉하고 수분도 어느 정도 머금고 있고 그래야 그 점막이 제대로 기능을 하겠죠. 그 점막이 기능을 한다는 거는 외부로부터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그 항원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그 점막에서 1차로 막아주거나 뭐 달라붙게 해서 뭐 밖으로 배출시켜 준다거나 그런 역할들을 하는 기능이 점막의 역할인데 수분이 부족해지면 그 점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분도 어떻게 될까요?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이 마르고 코도 건조하게 되면 이렇게 건조한 걸 넘어서서 이제 코가 마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급격히 더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건강한 성인들은 특별히 그런 부분에 뭐 신경 안 쓰고 지낼 수 있지만 갓난아이라든지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누구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이고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뭐 호텔도 뭐 만만치 않지만 뭐 병원이 사람이 잠을 자는 게 주목적인 공간이 아니잖아요. 지어진 구조도 그렇고 뭐 호텔처럼 지어진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찌 보면 뭐 사무실 같은 공간에 뭐 창고까지는 아니지만 사무실 같은 공간에 베드, 침대를 두고 이제 치료하는 목적으로 지내는 공간이다 보니까 습하다기보다 매우 건조하기가 쉽고 또 병원에는 수많은 병균들이 병원균들이 이렇게 떠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면역에 신경을 써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가습기를 쓰는데 지금은 뭐 우리가 한옥에 사는 경우도 거의 없고 뭐 99%가 아니라 100%죠. 콘크리트로 된 건물에서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모두 그런 구조. 그런 구조의 특징은 무슨 특징이냐면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그리고 요즘은 베란다 창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렇죠? 창만 닫으면 뭐 소음만 차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기가 밀폐돼서 일단 따뜻함은 잘 유지가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쉽게 습도 조절이 건조함이 쉽게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을 닫아둔 상태에서 환기는 안 되는 상태에서 난방을 하게 되면 집안은 따뜻할 수 있지만 그 수분을 유지하는 부분에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인 거죠. 그 단열재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실내는 더 건조하게 되는. 그래서 조금만 뭐 사무실 같은 경우는 히터를 켜거나 가정집 같은 경우는 난방을 하게 되면 쉽게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습기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가습의 형태가 크게 뭐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이제 가열식은 크게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어떤 게 조금 더 안전한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플러스 또 적극적으로 그냥 단순히 그 가습 방법으로만 안전성을 도모하는 걸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UV 램프로 자외선 램프인 거죠. UV 램프를 어떻게 활용해서 99%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퇴치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습기에서 가장 저는 그 뭐랄까 사용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관리가 편한 가습기여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가습기는 뭐 물통 정도는 쉽게 비우거나 물을 채울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
뭐 펜, 뭐 날개, 선풍기 날개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분리가 굉장히 어렵고 세척하기가 곤란한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되어서 만들어졌다는 게 아주 기대되는 제품이기도 하고 보통 일반적인, 뭐 일반적이라기보다 조금 저렴한 흔히 접할 수 있는 가습기의 분무 방식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물 분무기 이렇게 뭐 뿌리면은 물이 안개처럼 분사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기 중에 물 입자를 물방울까지는 아니지만 입자를 뿌려주는 형태의 가습 방법을 씁니다. 그건 이제 저렴해요. 초음파로 이렇게 진동을 일으켜서 물방울을 보내면 되기 때문에 굳이 가열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렴한 반면에 물 입자가 공기 중에 뿌려지는 입자가 굵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슈 실험을 하면 티슈가 축축하게 그러니까 가습기 주변에는 조금 축축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물방울이 뿌려지는 타입의 가습기가 많은데 우리 옵티미스트 가습기는 그런 방식이 전혀 아니고 입자가 매우 작은 형태. 쉽게 생각하면 수건 같은 거, 빨래 같은 거 실내에 널어놓으면 가습은 되는데 뭔가 눅눅 축축한 느낌은 없잖아요. 물방울이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그것만큼 미세 입자가 공기 중에 퍼져서 습도를 조절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기화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티슈 실험을 보면은 기존의 초음파 가습기, 눈에 보이는 그 분무되는 입자가 나오는 타입의 가습기는 이렇게 티슈가 가까이 가져다대고 있으면은 쉽게 축축해지는데 기화식 가습기는 바로 가습기 위에다가 올려두더라도 전혀 그렇게 축축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골고루 방 안에도 퍼지고 어,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물입자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세균조차 이 기화식 가습기에는 세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담겨 있는 물통에 그런데 분무되는 입자에는 세균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입자가 작으니까 세균이 올라탈 수 없을 정도로 입자가 작기 때문에. 근데 물방울 타입으로 분무가 되면 혹여 그 수조통에 물을 보관하고 있는 통에 세균이 있다면 그 세균이 공기 중으로 오히려 더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기화식 타입으로 했다. 그 설명이 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미세 수분 입자이기 때문에 주변을 적시지 않을 뿐더러 세균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습기의 가장 큰 특징은 세균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균 걱정이 없는 거를 여러 각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데모 실험 같은 겁니다. 데모. 우리 데모 이제 비교 실험 하잖아요. 그거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가습기에다가 하시면 안 되고 네, 가습기가 필터가 다 망가지니까 이 값진 가습기에다가 실험을 위해서 먹물을 아예 그 보관 물통에다가 먹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겠죠. 그 상태에서 가습기를 가동시킨 거예요. 그러면 기화되어서 공기 중에 분무되어 나오는 거에 먹물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이 지금 물통에는 먹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초음파식은 당연히 먹물이 분사되어서 나오겠죠. 물방울이 크니까. 그런데 이 아메이 옵티미스트 기화식, 기화식 가습기에도 또 똑같이 먹물을 담아서 작동을 시키는데 방금 먹물 담았잖아요. 그런데 티슈에는 전혀 먹물이 묻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물은 뭐에 비교한 거냐면요. 세균이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수조통에 세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방식 자체가 기화식, 그러니까 물입자가 0.2 나노 뭐 미터였나요? 엄청 작은 입자로 분무되기 때문에 그 먹물 입자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전한 방식이다. 라는 실험을 비교 실험으로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그 0.2 나노미터 미세 수분을 분사하는 방식이다. 원리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훨씬 안전한 세균 걱정 없는. 그래서 우리 옵티미스트 가습기의 그 한 줄 광고 카피를 요약 정리하자면 세균 걱정 없는 안전한 가습기라는 겁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전한 가습기.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이중으로 뭔가 이렇게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고가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격대가 있는 가습기들은 대부분 지금 시중에 나오는 가습기들도 이 기화식 가습기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방식이 가장 최근에 이렇게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는 계층에 사용하는 방식인데 UV 램프가 들어있는 가습기는 저는 아직 찾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가습기를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는 더 확실한 UV 이제 램프가 아니죠. UV LED UVC 네, 세균보다 물입자가 더 작기 때문에 세균조차 기화되는 가습기에 어, 쉽게 생각하면 올라타서 공기 중으로 분사될 수가 없다는 뜻이고 265 나노미터 이 자외선 램프는 이 파장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파장의 크기에 따라서 세균을 정확하게 죽일 수 있는 파장인 건지 아니면 그냥 색깔만 파란색 자외선 램프인 건지가 구분이 되는데 저희는 이 자외선 램프의 파장조차도 가장 세균과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이렇게 죽이는데 적합한 파장이 발생하는 UVC LED를 장착해 뒀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에도 들어있는 기술이고 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UVC LED가 달려 있으니까 필터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세균까지도 항상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그래서 안전한 세균으로부터 걱정 없는 안심할 수 있는 가습기라는 게 핵심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기대하고 기다리는 제품이어서 어, 소개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가습기 하면은 가장 사실 귀찮은 부분이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물통을 가는 것도 뭐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지만 사실 물통을 가는 것보다 물을 채우는 것보다 더 귀찮은 건요. 세척하는 거예요, 세척. 어쨌든 가습기는 뭐 우리가 크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세균이 조금만 번식하면 세균은 사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번식하는 특징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하나가 두 개 되면 두 개가 네 마리가 되고 네 마리가 16마리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두 마리만 시작되면 금세 세균은 증식하는 뭐 특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균 번식하지 않도록 또는 늘 이 세척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사실 아주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옵티미스트 가습기는요, 아주 간편합니다. 필터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쉽게 분리가 되고, 물통도 쉽게 비워서 내부를 세척할 수 있고, 그리고 위에 보이는 날개까지도 저희 집에 제가 어, 모양은 거의 이거랑 흡사한데 이미 방에 두 대를 쓰고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근데 비슷해요, 이 형태는. 근데 이 선풍기 날개를, 그러니까 선풍기처럼 달려있는 날개가 당연히 오랫동안 쓰면은 먼지가 달라붙고 청소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지난 겨울에 사용하고 이제 봄에 이제 보관해 두려고 이렇게 분해하는데 진짜 드라이버는 다 꺼내가지고 그것도 엄청 분해하기가 복잡했거든요. 근데 저희 이 옵티미스트 가습기는요, 거의 선풍기 날개 분리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선풍기는 아예 앞에 망 뜯는 것도 사실 번거로운 일인데, 그 날개는 쉽게 분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큼 간편하게 날개까지도 분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가습기를 작동하지 않을 때, 뭐 아니면 꺼질 때, 필터, 남아있는 수분을 자체적으로 말리는 자동 송풍 모드까지 기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늘 뽀송뽀송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UV 램프까지 들어있고 자동 송풍 모드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세균으로부터 걱정 없는 가습기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척 방법.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 세척 방법인데, 이제 본체는요, 쉽게 분리가 됩니다. 본체 이제 쉽게 생각하면 뚜껑을 들어 올리면 밑에 이제 물통이 보이게 되고, 겉부분은 당연히 부드러운 천으로 이렇게 닦으면은 되는 부분이고요. 겉부분은 이제 전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은 닿지 않도록 청소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내부잖아요. 내부는 팬을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손이 들어가서. 이 선풍기 풀듯이 나사 같은 것만 풀면요, 바로 팬이 분리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어, 모든 부품이 다 분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편하게. 그리고 내부는 헝겊으로 닦아주시고 필터는 언제든지 세척할 수 있고 수조는 마음껏 세제를 이용하셔가지고 헹궈주면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늘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아주 간편한 가장 간편한 타입이 이 요 원통형 형태의 기화식 가습기인데 옵티미스트가 그 모양과 형태를 따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필터는 어떤 게 사용되느냐, 어, 반영구적으로, 뭐 평생 쓸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다 보면 물때라든지 노란 얼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구연산이라든지 저희 표백제라든지 담궈 뒀다가 가볍게 빨아주시면요. 그 부분도 오염이 쉽게 제거가 되니까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비틀 굳이 짤실 필요 없이 그늘에 살짝 말리셨다가 바로 재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터도 언제든지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고 조립도 굉장히 간편하죠. 이렇게 해서 본체만 뚜껑을 닫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필터도 계속해서 재사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귀찮다. 그럼 세탁기에 넣어서 잠깐 세척하면 됩니다. 그냥 필터만 단독으로, 단독 세탁으로 해서 세탁하시면요. 아주 간편하게 필터 세탁까지, 세척까지 할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깨끗하고, 뭐랄까, 관리도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난방이 시작되면 금세 실내는 이제 건조해지기 시작하니까 건조한 건 단순히 우리가 그냥 목이 조금 자주 마르다 이 관점이 아니라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실내 습도는 보통 뭐 55% 이상, 60% 정도가 가장 비율이 좋다고 하고요. 60에서 65% 정도를 유지하는 게 특히 이제 주무실 때 밤에 방마다 습도 관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